수요일에 기다려지는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동복리를 갔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복리로 가볼까요? 네네. 지난주에 동복 팽나무, 그러니까 폭랑 보셨는데요. 네. 오늘도 시작을 동복리 폭랑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네, 어떤가요? 이 폭랑이 아주 튼튼하고 멋있어 멋있네요. 보이죠? 네. 보시면 어느 길가에 있는 큰 망 같고요. 그 왼쪽 돌담에 보면 지정 벽보판이라고 쓰여 있는 게시판도 보이고요. 네. 또 그 왼쪽 옆으로 이곳 장소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딱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글씨가 작아요. 예. 네. 시외 그 밑에 동복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 뒷모습도 보이고요. 이걸 보면 이 사진은 조천읍 동복리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폭랑은 동복리 마을 입구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네. 저 단서 덕분에 아주 쉽게 찾았습니다. 지금 이곳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와, 세월이 지났지만 나무가 그대로 있고요. 네. 뒤에 집도 그대로, 버스 정류장도 그대로 있어요. 옛날 사진과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찾았으니 정말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쉽게 찾아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대로 잘 있더라고요. 이 폭랑이 이름이 있을까 하고 동리삼촌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냥 비석거리 폭랑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 말씀 들으면 이 근처에 비석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을 요지에 송독비들이 한 줄로 있는 곳이 이제 비석거리인데요. 이 폭랑 옆에 있던 비석들은 다 리사무소로 옮겼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게시판도 있고 버스 정류소도 이곳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치록 혹금 저런 거 보일지에 그대로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예, 이 폭랑은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될 때 수령이 160년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 200살 정도 되었을 텐데 고맙게도 저렇게 마을을 지켜주면서 잘 살아 계시네요.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새 그루의 나무인가요? 예, 이 세 장 사진 속 나무들이 같은 나무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각각 좀 다른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큰 폭랑인 건 같은데 예. 가지나 뭐 기둥이나 약간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보여서 이 세 사진이 모두 다른 장소로 봤는데요. 네. 왼쪽 폭랑이 동복리라는 단서를 찾았을 때 인왕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세 사진 속의 모습을 다 이곳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보시면 왼쪽 사진 정면으로 보이는 집 게시판이 가운데 사진 오른편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네. 예, 맨 오른쪽 사진은 동복리 이 폭랑 찍으러 갔을 때 저 낭 뒤에 있는 집들이 그대로 저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각도가 달랐지 같은 나무였군요.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세 사진의 지금 모습을 담을 수 있었는데요. 네. 보시는 대로 한 그루 폭랑을 앞, 뒤, 옆 다른 각도로 찍으신 건데 이것도 나름 아버지의 촬영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또 사진 보시면 이 자동차가 나오는데 저 자동차로 이 사진 시기를 알 수 있었는데 가운데 사진에 있는 자동차의 차종 연식이 1980년대 국산차이던데요. 네. 그렇다면 이 사진도 1980년대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의도가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아까 1982년에 마을 보호수로 인왕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곳을 기록하시려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진들의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군요. 네네. 아직 봄이어서 그런지 나무에 나뭇잎이 좀 없긴 하지만 모양이 비슷합니다. 나무가 조금 더 키가 더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은 좀 어떤가요? 많이 변했나요? 일단 새로 잎이 많이 아니실 때 찍어야 되겠네요. 네. 그 보시면 전봇대도 그 자리에 그대로고요. 또 아주 크게 변한 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찻길에 차가 지나갈 때 찍어서 이 지금 차하고 옛날 차도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었고요. 또 오른쪽 사진에 그 유모차 끌고 가시는 삼촌이 지나갈 때를 또 기다렸다가 또 찍었는데 네. 저 삼촌한테 이제 폭랑 이름을 여쭤봤었는데 알려 주셨고요. 역시 그 동네 삼촌 하나하나 이렇게 삼촌들께 하나하나 물어봐야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또 사진 보실까요?
와, 나무가 정말 비슷합니다. 가운데에 예전 동네 어르신이 앉아있던 자리만 좀 새롭게 정비했어요. 뒤에 뭐 보이는 집들도 비슷해 보이고요. 크게 변한 게 없네요. 아, 예리하게 잘 보시네요. 모두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 풍랑은 옛날부터 마을의 이정표이기도 하고 심팡이기도 했을 텐데요. 지금은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골목 주차가 많아서 그냥 지나치는 외로운 낭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여름이 되면 이 풍랑 그늘에서 동네 삼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곳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보시죠. 네. 금방 전 사진의 그 어르신이잖아요. 네네. 사진 찍기 좋게 포즈를 취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진 찍기 위해서 좀 부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 보시면 검정 운동화에 왼손에 시계도 차고 셔츠 차림인데 젊었을 때는 멋쟁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 동복리 출신 한 분한테 이분 아르지쿠가 하니까 그만 있어보라. 이거 나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아닌가 하시더군요.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분 알아지면 KBS로 연락 줍서 나 찾고 좀 하오다. 네.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연락 주세요. 이번엔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동복리 바다밭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사진 함께 볼까요? 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공 사진은 동복리 장상계 바당밭이고요. 지난주에 뭐 구쟁기여 소라 공동 양식장에서 사오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시면 왼쪽에 새성창이 보이시나요? 새성창. 네. 예, 새로 만든 포구니까 새성창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장상알이라는 곳도 보이실 텐데 사진 가운데 있어요. 네. 그 장상계 아래 있다고 그래서 장상알. 근데 이곳은 멸치 그물을 치던 후립 그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상알 바닥이 모래밭이어서 후립 그물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는 건데요. 이곳을 조사하신 고강인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동복리뿐만 아니라 제주 해안 전역에 있는 바당밭 이름을 지금 전수조사하는 작업을 제주도 해녀유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정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제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소요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세요. 이 소요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이 소요와 관련해서 또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보시죠. 사진이 거의 비슷해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민물대여서 바다 모습이 조금 다른 것 말고는요. 뒤에 오름도 있고 같은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다른 모습을 찾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또 썰물 때 또 가서 찍어야 되겠네요. 네. 이 사진은 동복리 엉굴계 쪽에서 장상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 보이는 오름이 함덕의 그 서모 오름, 서우봉입니다. 왼쪽 1984년과 사진과 비교해서 다른 곳 변한 게 크게 없었는데 네네. 빨간 등대가 이렇게 새로 보이시죠? 예, 저기가 구쟁기가 있던 곳이 구쟁기여가 있던 곳인데 방파제가 되었고요. 그것 빼놓고는 바닥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더 보시면 멀리 이 사진 오른쪽 끝에 작게 보이는 북천 다려도가 보이실 거고요. 네. 그 밑에 작은 그 바위섬이 하나 보이시는 네네. 예. 이것이 소여라는 곳인데 이곳에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강임 선생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소여에 약간 볼록 튀어나온 것이 마을에서 세운 방사탑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확대한 사진 보시죠. 등대 오른쪽 뒤로 보이는 게 소여에 세운 방사탑이군요. 예.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옛날 어느 해인가 이 동복리 마을에 있는 소들이 역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소 역병이 서북 쪽에서 바람 타고 들어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마을 서북 쪽 바다 입구에 저 바위에다가 방사탑을 쌓아야 한다고 의논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땅에 있던 돌멩이들을 태우 배에 실어서 이곳 역까지 운반해서 방사탑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고 난 후에는 이 마을에 소가 역병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방사탑이 만들어졌고 이 바닷바위를 소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바당밭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역사와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서 남기고 또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앞에 동복리 버스 정류장 팻말 사진 보셨는데요. 네네. 아버지가 또 찍으신 버스 정류장 사진이 또 있어요. 그 사진도 보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예. 이 사진만 보면 어딘지 알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단서가 되는 게 도로 표지판,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지붕이었어요. 저 표지판을 해석해 보면 직진하면 조천 제주가 나오고 좌회전하면 선으로 가는 길 이런 곳인데 그렇다면 사진 장소는 동일주 도로를 따라서 제주시 방면으로 조천 선을 올라가는 길이 있는 정류장이 되겠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과 그 옆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찾아라가 미션이 됐는데 그 김영리에서 이 동북리로 가다가 이 곳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네. 뭐 도로 표지판, 버스 정류장 같은 위치에 있는데 돌담이 없어졌어요. 예, 오른쪽 지금 사진이 동일지 도로에서 저 도로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의 조합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곳이 이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 없었다면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추록 변한 거 보염수가. 와, 이처럼 변한 거를 딱 발견하셔서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복리 마을 이야기 그리고 바당밭 이야기까지 좋은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